본 방송은 1월 9일 토요일에 녹음되었습니다. 네, 먼저 샌디에이고랑 김하성 선수의 계약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장 금액은 4년 2,800만 달러입니다. 먼저 사이닝 보너스라 불리는 계약금은 총 400만 달러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00만 달러씩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연봉은 2021년에 400만 달러, 2022년에 500만 달러, 2023년에는 600만 달러, 그리고 2024년에는 7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이렇게 4년간 2,600만 달러인데 또 계약 5년 차에는 무추얼 옵션이 있습니다. 연봉 800만 달러짜리 옵션인데 이 옵션에는 바이아웃 200만 달러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무엇이냐면 2025년에 이 무추얼 옵션이 발효되지 않는다면 파드리스는 김하성에게 200만 달러를 줘야 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옵션이 발효되면 바이아웃 200만 달러를 제외한 800만 달러를 김하성이 2025년에 연봉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 6, 7, 800만 달러를 받고 거기에 바이아웃 200만 달러까지 보장을 받으니 총 2,800만 달러가 보장이 되는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5년 계약은 무추얼 옵션인데요. 먼저 무추얼 옵션이란 구단과 선수 모두가 동의하면 옵션을 발동시키고 구단 혹은 선수 중 하나라도 반대한다면 FA 시장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추얼 옵션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 한 번도 발효된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구단이 옵션 계약으로 쓰고 싶은 선수는 FA 시장으로 나오면 보통 그 무추얼 옵션 계약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게 되고요. 반면에 선수가 옵션 계약으로 남고 싶은 경우에 FA 시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팀도 해당 선수에 대해 계약에 대한 불안함이 존재하죠.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잘 맞는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옵션입니다. 근데 이게 발동된 적이 없지만 좀 비슷하게 들어간 사례가 있죠. 아마 피츠버그였나요? 아라미스 라미레스 선수가 무추얼 옵션 1,400만 달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구단 측이 과하다 싶어서 이제 선수와 이제 구단이 합의를 해서 700만 달러로 그 연봉을 줄여서 축소 계약을 한 그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무추얼 옵션이 발효된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안치홍 사례가 좀 유명해요. 당시 안치홍 선수가 2+2년에 56억 계약을 맺었잖아요. 안치홍 선수가 올해로 2년째 계약을 맺잖아요. 이제 안치홍이 2년 차를 뛰고 이제 양측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계약을 더 연장할까? 했을 때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은 계약이 2년이 연장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계약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저희 야구 공작 속 칼럼에도 롯데와 안치홍 FA 계약 따져보기가 있거든요. 제가 칼럼팀인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계약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김하성 선수의 인센티브 조항은 이제 타석이 조건으로 들어간 인센티브예요. 이번 김하성 선수의 계약은 매 시즌 400타석 10만 달러, 그리고 450 그리고 500 타석을 소화했을 때 각각 20만 달러, 그리고 550 그리고 600 타석을 소화했을 때 이제 각각 25만 달러의 인센티브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매 시즌 600 타석을 소화하게 되면 한 시즌에 최대 100만 달러, 그리고 4년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대 400만 달러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트레이드가 되었을 때 100만 달러를 지급받는 조항이 있고 이외에는 좀 더 자잘자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간 쉽게 말해서 이 김하성 선수가 인센티브를 모두 받으려면 4년간은 모두 풀타임으로 뛰어야 되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는 일단 처음에는 크로네너스와 2루 자리를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00만 달러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2,300만 달러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샌디에이고가 김하성과 계약을 하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다고 느낀 게 모든 가족이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뭐 비즈니스 항공권, 왕복권 이런 것까지 보장해줬다고 하는데 샌디에이고의 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김하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에이지 프렐러 단장이 본인에게 되게 본인을 위한 진정성이 되게 느껴진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진정성은 또 어떤 거죠? 그냥 돈인가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돈에서는 일단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 토론토도 돈에 있어서만큼은 샌디에이고 못지않게 많이 보장을 해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토론토를 거절하고 샌디에이고로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토론토와 샌디에이고가 살기 좋은 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토론토는 일단 캐나다에 있으니까 굉장히 추워서 FA 선수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지역이고 샌디에이고는 미국에서 거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급으로 손에 꼽히는 굉장히 온화한 기후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이고를 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키움 팬들은 좀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으니까 키움 구단 입장에서는
김하성의 포스팅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실 네네. 것 같아요. 중요하죠. KBO와 메이저리그가 맺은 포스팅 계약 시스템은 선수가 얼마나 돈을 받느냐에 따라 구단도 그 돈을 비례해서 받는 계약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약 4년 2,800만 달러 계약을 보장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옵션과 아까 말씀드린 무추얼 옵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무추얼 옵션이라던가 인센티브는 구단이 돈을 받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선수가 그 인센티브를 달성하면은 구단 역시 그에 따른 돈을 받고 선수가 인센티브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단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김하성이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키움이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키움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선수단 연봉 총액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선수단 연봉으로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물론 류현진 선수가 한화에 선물하고 간 280억에 비하면 좀 작은 규모로 맡겨질 수 있지만 그래도 키움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 팔아가지고 선수단 연봉 총액 벌었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보장됐으면 하는 게 마이너리그 거부권이잖아요. 마이너리그 거부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김하성 선수 계약이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연히 첫 시즌부터겠거니 했는데 네, 저도 알고 그런 줄 보니까 2023년부터 이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입단 1년 차부터 바로 보장이 되는 거하고 입단 1년 차 이후에 보장이 되는 건 약간 결이 달라요. 류현진 선수는 입단 1년 차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보장이 되었던 거고 윤성민 선수라든지 김하성 선수는 입단 2년 차 이후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당시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놓고 막 계약 협상 몇 초 전까지 협상을 벌였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덕분에 류현진 선수는 바로 개막 로스터 진입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김하성 선수의 경우에는 3년 차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잖아요. 일단 김하성 선수가 4년간 2,800만 달러를 보장받았어요.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이 돈을 줘야 되는데 김하성 선수를 1, 2년 차에 마이너리그에서 썩힐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김하성 선수가 뭐 스프링 캠프에서 진짜 뭐 극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김하성 선수는 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1, 2년 차에 웬만하면 기회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3년 차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김하성 선수에게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지션이 겹치는 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가 충분한 기회를 못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은 약간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단하고 바로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할 때 이제 2년의 기간을 두고 적용을 시키기로 한 거잖아요. 이게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그러니까 뭐 성장할 시간 준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김하성 입장에서. 구단 입장에서는 절대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쵸. 저 말씀해주신 대로 김하성 선수가 지금 완벽하게 주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위치가 또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샌디에이고를 한번 보면은 3루수와 유격수 자리에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매니 마차도랑 타티스 주니어라는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 때문에 아마도 김하성 선수가 이제 내년 시즌부터는 메이저리그에서 아마도 2루를 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포지션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